고구려 태조왕 볼게요. 유미한 업적을 남긴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고구려 두 문자로 해보면은 태고동미, 큰 고동의 맛이 고소하다. 광장묵, 광장시장 가자, 영양 보장하마. 이 두 문자에서 태고동미, 큰 고동의 맛의 태가 바로 태조왕입니다. 제가 삼국시대 흐름할 때 말씀드렸어요. 왕을 돌아가면서 하던 연맹왕국 단계를 거치면 한 집안이 왕을 독식하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역사상 유의미한 업적을 남긴 첫 번째 왕이 된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의 첫 번째 유의미한 업적을 남긴 왕이 태조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왕이니까 당연히 한 집안이 왕을 독식하게 되는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계루부 고씨가 요 고씨 집안이 왕위를 독점을 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태조왕 때다. 왜? 태조왕 때 태조왕이 첫 번째로 고구려에서 나오는 왕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초기 국가 우리 했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초기 국가들 중에서 고구려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게 옥저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정복을 가장 먼저 했겠죠. 그래서 초기 국가 중에서 첫 번째 정복의 희생양이 된 게 옥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인 태조왕 때 초기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옥저를 정복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자세하게 보면은 고구려는 5개 부족이 있었습니다. 5개 부족 중에서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5개 부족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계루부 고씨 때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되는데 그 5개 부족이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였어요. 근데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을 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계루부는 여기서 계루기, 우리 겨루다, 힘은 겨루다 할 때 겨루기 연상하시면 돼요. 계루가 겨루다의 고구려 사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계루기를 이 계루 부족이 제일 잘해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겨루기를 잘하니까 다른 부족을 다 이겼겠죠. 그래서 왕위를 독점했다. 그래서 5가지 이 부족들 중에서 이 계루부가 겨루기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왕족이 됐고, 전로부가 왕비족이라고 그랬어요. 왜 왕비족이에요? 왕비족은 왕이랑 결혼하면서 저절로 권력을 갖게 된 부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로 하게 된다, 저절로 뭐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로에서 저절로를 연상하시면 저절로 권력을 갖게 된 왕비족, 이렇게 해서 전로부랑 계루부, 이건 알아놓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집안이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왕위 계승은 형제상속이에요. 그래서 태조왕 때는 형제상속이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이게 왜 형제상속이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부족들 간에 번갈아 가면서 왕을 하다 한 집안에서 왕을 독식을 하죠. 근데 이때 왕위는 형제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왜 형제상속이냐? 왕을 독식하려면 다른 부족을 다 무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부족 무찌를 때 왕 집안에 형이 있으면 그와 함께 동생도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도 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의 아들은 어려서 싸움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은 같이 싸웠지만 아들은 아직 어려서 싸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생도 당연히 형 못지않게 공은 많았겠죠. 그러니까 형 다음으로 왕을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몇 대가 더 지나서 왕권이 더 강화되면 그때는 이제 부자상속, 왕이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부자상속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이 됐고, 신라는 내무왕 때 김씨 집안, 이 김씨가 왕을 독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인 율지왕 때 부자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저를 정복했어요. 태조왕 때. 자, 고구려 주변 초기 국가는 옥저가 있고 동해가 있고 부여가 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고구려 주변으로 위에 부여가 있고 그 아래에 옥저가 있고 그 아래에 동해.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면은 부여, 옥저, 동해 이렇게 3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구려 첫 번째 왕은 태조왕이라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물론 진짜 첫 번째 왕은 동명왕이에요. 고구려를 건국한 왕. 그의 아들은 유리왕도 있죠. 근데 이 동명왕이나 유리왕은 그냥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나오는 거고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업적을 가진 첫 번째 왕으로는 태조왕을 봐요. 왜? 계루부 고씨 한 집안이 왕을 가져가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왕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왕을 돌아가면서 하던 연맹왕국 단계였고 이 태조왕 때 한 집안이 왕을 독식하면서 좀 고대 국가로 나아가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이 태조왕인데 이때 가장 가까운 옥저를 먼저 정복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왕인 태조왕 때 가장 가까운 옥저를 정복했다. 초기 국가 중에서. 그리고 고구려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광개토 대왕이었죠.
그 광개토 대왕이 옥저 밑에 있는 동해를 정복했고요. 문자왕 때가 최대 영토를 이룬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광개토 대왕이 땅을 넓혔고 남쪽으로는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땅을 넓혔어요. 문자왕은 장수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이 북쪽 땅 다 먹고 아버지인 장수왕이 남쪽 땅 다 먹었으니까 이 문자왕 때가 고구려의 최대 영토예요. 어떻게 최대 영토가 됐냐? 마지막 남아있는 초기국가 부여를 정복하면서 최대 영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고구려 첫 번째 왕인 태조왕 때 가장 가까운 옥저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싸움을 가장 잘한 광개토 대왕 때 옥저 아래 동해를 정복했고 그리고 최대 영토를 이룬 문자왕 때 초기 국가 중에 가장 큰 이 부여라는 나라를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이제 고국천왕 볼게요. 고국천왕에서 외워야 될 건 진대법, 부자상속, 행정적, 오부개편 이렇게 3개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연결을 위한 징검다리, 배경지식으로 요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고는 가다 할 때 고예요. 국천왕이잖아요. 고국천왕이잖아요. 근데 국천은 천국의 앞뒤 글자를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단어의 글자를 바꾸는 건 뭐 가슴 대신에 승가라고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천국도 그냥 국천이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아요. 고 갔다 어디를 천국을 간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천국을 갔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갔어요. 어떤 착한 일을 했냐? 보면 진대법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진대법은 빈민구제법,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에요. 이때 이 고국천왕 때 평민재상, 평민 출신의 재상인 을파소를 등용을 해서 이 을파소가 춘궁기에 빈민들에게 먹을 거를 대여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대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대여해 준 거니까 요걸 의미를 부여하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진대. 이거는 진 사람한테 대여해 준다. 진 사람이 뭐예요? 경쟁에서 진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진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예전부터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곡식이 수확되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특히 봄에 그래요. 그럼 이 춘궁기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곡식을 빌려주는 게 진대법이다. 진 사람에게 빌려주는 법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되고, 또 하나, 재상이 을파소였어요. 을파소가 진대법을 시행했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하냐? 을파소.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을pa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pass. 을이 뭐예요? 갑과 을에서 을은 약자죠. 갑이 강자고. 그래서 을이 매번 끼니를 패스하는 거예요. 을파소, 을패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이 매번 끼니를 패스하니까 진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을파소 하면 아 진대법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삼국시대 흐름을 할 때 한 집안이 왕을 독식을 하면 그 독식할 당시에는 형제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왕위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형제상속을 부자상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원래는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는데 한 집안이 왕을 독식하게 되니까 남은 부족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 두 가지의 문제가 남아요. 부자상속하는 거랑 또 하나는 남은 부족 처리랑.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문제인데 고국천왕 때는 왕권이 더 강해져서 부자상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상속이었다 부자상속을 이루게 된 게 고국천왕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진대법의 또 하나의 업적이 행정적 오부를 개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래 왕을 돌아가면서 했었죠. 근데 이 남은 이 5개의 부족장이 4개겠죠. 한 개는 왕이 됐으니까. 남은 4개의 부족장이 왕에 편입이 돼서 행정적 오부로 개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부족이 왕 돌아가면서 하다 한 집안이 왕을 독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권이 더 강화돼서 부자 왕위를 이제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부자 상속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은 부족장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왕권이 저렇게 강하게 되니까 이제 남은 부족장은 왕을 꿈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 그럼 그 국가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 남은 자리 있으면 한 자리만 줘. 이렇게 해서 그 국가 내에 행정기구 내에 편입이 돼서 행정적 오부로 개편이 됨으로써 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가 내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와 비슷하게 흐름이 진행되는 게 신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라도 내무랑 때 김씨 집안이 왕을 독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눌지왕 때 부자상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지왕 때 남은 부족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어서 그 왕 아래에 부족장들이 왕 아래에 행정체계 내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태조왕 때 게르부고시가 왕 독식했고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과 부족장의 행정기군의 편입, 이게 동시에 둘 다가 이루어져요. 근데 신라는 부자상속은 놀지왕, 그리고 행정적 그 남은 부족장의 처리는 수지왕,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고국천왕 할 때, 천국 간왕, 왜 천국 갔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갔다 이랬다고 그랬죠. 그 착한 일의 첫 번째가 진대법 시행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준 거니까 당연히 착한 일이죠. 그리고 왕위를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고국천왕은 자식이 없어서 자신은 왕을 동생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동생은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고국천왕은 자기에게 아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자 상속을 체제를 마련해서 자기가 왕을 물려준 동생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도 않으면서 부자 상속을 시행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고국천왕이 이런 착한 일도 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진대법 시행하고 아들도 없는데 부자 상속 시행하고 이렇게 착한 일 하는 거 보니까 남은 부족들의 연맹체 이 부족장들이 감동받아서 고국천왕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적 오부 개편이 되게 됐다. 이 국가 왕 아래로 편입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고국천왕 업적 두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고천국, 천국 간다는 얘기죠. 고천국, 천국 간다는 말은 진부해. 너무 진부하다. 맨날 뭐 착한 일 하면 천국 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너무 진부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기독교를 깔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심정적으로 기독교를 믿습니다. 근데 그냥 단지 암기법상 고천국,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 진부해. 진부행. 여기서 진이 뭐예요? 진대법. 부는 부자상속. 행은 행정적 오부 개편.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